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이승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잘 낫지 않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단히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인데요. 이 시간은 그 중에서도 상과염, 즉 보통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라고 불리우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팔꿈치 통증의 거의 대부분이 이 상과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팔꿈치 통증은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과염이라고 하면 사실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고 잘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상과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 뼈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해부학적 명칭이고요. 그 부위 중심으로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상과에 발생한 염증이다 라는 의미로 상과염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는 상과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시고요. 또 다른 명칭으로 테니스 엘보우 혹은 골프 엘보우라고 하면 많이들 익숙하시죠. 사실 상과염과 이 엘보우 근육통은 동일한 질환의 두 가지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과염이 테니스 엘보우 혹은 골프 엘보우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이 명칭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테니스나 골프 같은 스포츠 운동을 하다가 잘 생기는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테니스나 골프를 꼭 쳐야만 생기는 병은 아니고요. 다만 전통적으로 과거의 주요 스포츠였던 테니스나 골프 선수들에게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실제 보통 상과염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일생 동안 4명 가운데 1명 정도에서 발생하지만 골프나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명 가운데 1명꼴, 즉 일반인보다 2배 정도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과염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과염에는 테니스 엘보우와 골프 엘보우가 있는데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의 바깥쪽 근육, 골프 엘보우는 팔꿈치의 안쪽 근육에 발생하는 통증 질환이고 보통 테니스 엘보우가 골프 엘보우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발생 위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이 많은 부분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실제로 골프를 즐겨 치는 분들에게서 골프 엘보우만 생기는 건 아니고 테니스 엘보우도 잘 생깁니다. 결국 팔꿈치를 과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팔꿈치의 이 바깥쪽 면을 한번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도출돼서 만져지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보통 테니스 엘보우에서는 이 부위 근처로 통증이 발생하고요. 골프 엘보우는 안쪽에서 만져지는 딱딱한 뼈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잘 만져지는 뼈 돌출부 근처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이게 뼈나 관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근육과 힘줄의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만진 그 뼈 부위가 이 빨간색 원에 해당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을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힘줄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근육과 힘줄의 기능은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팔을 지나치게 과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근육통과 건염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 결국 그 스트레스가 이 힘줄이 팔꿈치와 연결되는 이 부위에 집중이 돼서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통증이 바깥쪽 근육에 생기면 테니스 엘보우가 되고 안쪽 근육에 생기면 골프 엘보우가 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 외에도 힘이 빠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전완부가 저리다고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한 팔꿈치 주변의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유발되는 압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과염의 원인은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시작은 근육의 피로 현상이나 염좌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원인은 근육과 힘줄의 과도한 사용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츠, 그 중에서도 라켓 스포츠와 웨이트 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라켓 스포츠라는 것은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야구 등과 같이 긴 도구를 사용하는 구기 종목이 되겠고요. 웨이트 운동은 보통 아령이나 바벨 들기 같은 피트니스 운동이 대표적이고, 같은 맥락에서 푸시업 같이 체중을 싣고 극단적으로 관절을 굽혔다 펴는 동작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스포츠 외에도 팔과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즉 건축 노동이나 목수 일, 인테리어 작업, 이삿짐 센터, 악기 연주, 택배 업무 등에서도 잘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직업적인 이유가 있는 팔꿈치 통증은 당연히 만성화되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집안일이 많은 주부님들이 되겠는데요. 모든 집안일은 결국 손과 팔을 사용하는 일들이죠. 특히 무거운 식기를 쓴다거나 청소기를 자주 사용하시거나 손빨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너무 열심히 집안일에 매달리시는 주부님들, 이 팔꿈치 통증을 달고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니까 키보드, 마우스 많이 쓰시는 사무직분들, 또 학생들 가운데에서 스마트폰으로 과도하게 문자나 게임하는 친구들 역시 이러한 팔꿈치 근육통이 잘 생깁니다. 드물지만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넘어지면서 팔꿈치 부위를 부딪히거나 혹은 손을 짚고 넘어지는 동작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모든 팔을 사용하는 활동이 팔꿈치 근육통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사소해 보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그것이 상당 기간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충분히 만성 팔꿈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팔꿈치 근육통이 잘 낫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하고 취해야 할 조치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근육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분에게는 직업이나 생계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개인 사정상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이 팔꿈치 통증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원인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볼 때에는 왜 이 통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어떤 일 하세요? 어떤 운동 하세요? 운동하시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자주 하세요? 손이나 팔로 하는 취미 활동 있으세요? 혹시 애기 돌보시나요? 아니면 최근에 넘어진 적 있으세요? 등등 무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절하는 게 모든 팔꿈치 근육통 치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팔꿈치 통증의 원인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계속 낫지 않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도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다라거나 내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해오던 일인데 왜 그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되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하는 조언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은 하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부터 일단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팔꿈치 근육통은 밖에 나가서 심한 운동을 하고 엄청난 노동을 하고 꼭 그래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팔꿈치 바깥쪽을 반대쪽 손으로 감싸서 잡고 손가락을 한번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지 허공에서 손가락을 좀 움직이는 것에 불과한데 이 팔꿈치 근육이 심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결국 팔꿈치 근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사소한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의해서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활동이라면 중단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소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활동 가운데 일부는 충분히 정리하고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인 교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팔꿈치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우와 골프 엘보우의 스트레칭 방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팔꿈치 바깥쪽 통증인 테니스 엘보의 경우에는 아픈 팔을 쭉 펴고 힘을 뺀 상태에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한 다음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손목을 아래 방향으로 꺾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 지그시 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픈 팔에는 완전히 힘을 빼야 하고 팔꿈치는 완전히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자세가 만약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팔꿈치 바깥쪽으로 지긋한 통증을 느끼는 게 정상이고요.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하고 한 번 할 때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게 됩니다.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해서 하루에 최소한 30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인도 이 자세에서는 뻐근한 통증이 은근히 발생하는 게 보통입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동작이 생명이고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은근한 통증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아무 불편감이나 통증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자세가 정확한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쪽 팔꿈치 통증인 골프 엘보의 경우에는 역시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요.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아래 방향으로 꺾어주고 손가락이 안쪽을 향하게 지그시 돌려줍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자세가 맞다면 팔꿈치 안쪽 부위에 은근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지속 시간과 횟수는 테니스 엘보와 마찬가지로 10초씩 유지하는 것으로 아침, 점심, 저녁 10회씩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인데 많은 팔꿈치 근육통에서 효과를 보이는데 한 번 치료받아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요. 보통 기본 4회 정도 시행한 후 결과를 평가해서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방법들로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사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주사는 식염수를 이용하는 재생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DNA 주사 등 다양한 방식이 있겠고 대개의 경우 급성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주사요법은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조직의 재생 능력을 저하시키고 반복 주사의 경우 효과가 점차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법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 테니스 엘보 혹은 골프 엘보의 증상을 조절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드물게 이와 같은 치료가 모두 실패해서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곤란을 겪는 경우가 보통 전체 환자의 1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타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겠죠. 과거에는 수술을 할 때 팔꿈치에 광범위한 피부 절개를 가하고 정상적인 연부 조직을 불가피하게 손상을 가하면서 문제가 생긴 힘줄의 일부를 직접 박리해서 절제했기 때문에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가는 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팔꿈치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의 작은 미세 절개만을 통해 모든 수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15분 정도로 짧고 재활이 용이하고 조기 회복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낫지 않은 팔꿈치 근육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팔꿈치 근육통은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 등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잘 이용하면 대부분 호전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근육통이 잘 낫지 않고 만성화되었다면 직업적인 원인이나 운동, 취미 등의 어떤 부분에서 무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고요.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 내시경 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 팔꿈치 통증이라면
일단 정형외과 전문의와 치료 계획을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